우리 모두가 느끼지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죠. 바로 인간의 욕망 말입니다. 이 보편적인 감정, 대체 정체가 뭘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욕망이라는 거, 그냥 우리가 따라야만 하는 본능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대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같은 걸까요? 우리가 욕망의 주인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까요? 먼저 두 가지 욕망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욕망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이 5단계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두 가지 욕망 이야기.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충동과 통제,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한다고 해요. 한쪽에는 뭐랄까, 통제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동물적인 충동이 있죠. 아주 강렬한 성욕 같은 거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거친 충동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인간적인 통제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배고픔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막 달려들면 그건 동물적인 거고요. 아, 지금은 아니지 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인간적인 거라는 거죠. 정말 간단한데 확 와닿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 스펙트럼의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 철학에서는 현대인을 아주 흥미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에 그 힌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인간이라는 말이 사실은 동물과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완성된 존재인 사람, 그 사이 간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이 간자가 핵심이네요. 우리는 아직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이 철학에 따르면 지금 우리의 내면을 부피로 한번 재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약 70%는 동물적인 본성으로, 나머지 30%는 인간으로서의 잠재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내면의 갈등을 겪는지, 또 동시에 어떤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이 그림 하나로 딱 설명이 되는 것 같죠? 좋아요. 그럼 이 중간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겠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을 갖춘다고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수학 공식 외우거나 기술 배우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스펙이 아니라 오로지 내면의 품격, 인간다움을 닦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성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 갖춤의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나와 세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 지식을 구하고요. 둘째, 그 알을 바탕으로 자기 인성을 가꾸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의 존재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진화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에서 사람으로 가는 로드맵입니다. 자, 이 험난한 여정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완성된 인간이죠. 이걸 다른 말로 홍익인간이라고도 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인성을 완전히 꽃피워서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위해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개인의 성공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철학에서는 인류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화해온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 홍익인간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완성이 곧 인류 전체의 진화로 이어진다는 아주 큰 그림인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그 원초적인 욕망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놀랍게도 욕망이 그냥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근원적인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데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동물적인 충동을 해소하는 데 쓰이던 그 에너지가 이제는 더 가치 있고 즐거운 일을 하는 데 쓰이는 강력한 동력으로 전환되는 거죠. 억누르는 게 아니라 방향을 트는 거예요.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아주 즐거운 일을 하다 보면 성욕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몰입해서 기쁨을 느끼는 무언가가 있으면 그 원초적인 욕망 같은 건 끼어들 틈이 없다는 거죠. 에너지가 이미 더 좋은 곳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만남의 초점이 육체적인 것에서 의미 있는 대화나 같은 이상을 공유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서로 마음이 통하고 뜻이 맞는 것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심지어 스킨십을 하더라도 그건 욕망의 해소가 아니라 그냥 네가 참 좋다 하는 순수한 기쁨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우리는 욕망을 다스리는 하나의 철학적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에너지를 더 멋진 곳으로 이끌어줄 나만의 즐거운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